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1년 동안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넌 지루해. 이혼하자. 8년을 바쳤는데 지루하대요. 그리고 저를 쫓아냈어요. 200만 원 들고 쫓겨났어요. 7살 딸이랑 둘이. 근데요, 3년 후에 제가 남편네 회사를 인수했어요. 저는 정하은이에요. 올해 36살. 아니,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36살이었어요. 지금은 39살이고요. 3년 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쫓겨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8월의 장마. 저는 남편 회사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요. 남편이 요즘 야근이 많다고 했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그래서 직접 싸들고 갔어요. 미역국이랑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남편 회의 중이에요? 아니요, 방금 나가셨는데요. 나갔다고요? 어디로요? 이상했어요. 야근한다고 했는데, 저기,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나가셨어요. 직원이 말을 흐렸어요.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자요? 누구요? 그건 저도. 직원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알지만 말 못하는 표정. 저는 뛰어나갔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뛰었어요. 회사 뒷골목. 남편 차가 보였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제가 결혼 5주년 때 선물한 차. 차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2명. 저는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면서 비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가까이 가니까 보였어요. 운전석의 남편, 조수석의 여자, 둘이 키스하고 있었어요. 저는 멈췄어요. 손에 들린 도시락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국물이 쏟아졌어요. 빗물이랑 미역국이 섞여서 흘러갔어요. 소리가 났는지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해요. 남편 눈, 당황한 것도 아니고, 미안한 것도 아니고, 짜증, 왜 여기 왔어? 라는 눈빛. 하은아, 남편이 차에서 내렸어요.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여자 누구야? 여자도 차에서 내렸어요. 젊었어요. 29쯤 돼 보였어요. 비에 젖지 않으려고 서류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었어요. 도연 씨, 저 먼저 갈게요. 여자가 말했어요. 도연 씨? 남편 이름을 부르는데 반말이었어요. 수연아. 연락해. 남편이 대답했어요.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구나. 저 여자 누구냐고. 저는 다시 물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은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지금 말해. 비 오잖아. 감기 걸려. 감기. 지금 바람 피우다 걸렸는데 감기 걱정이에요? 이 자리에서 말해.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가 계속 내렸어요. 온몸이 젖었어요.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야, 왜 이래 진짜. 사람들 보잖아. 바람 피운 건 당신이잖아. 조용히 해.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세게. 아팠어요. 차 타. 집에 가서 얘기해. 저는 끌려갔어요. 남편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바닥에 도시락이 뒹굴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거. 남편 좋아하는 거 만든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난 거. 그게 빗물에 쓸려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저희 집,
신혼 때 남편이 저한테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하은아,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행복. 웃기네요.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누구야, 그 여자? 회사 후배야. 그냥 후배야? 남편이 대답을 안 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그냥 후배가 아니라는 걸. 얼마나 됐어? 뭐가? 만난 지 얼마나 됐냐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1년, 1년, 1년 동안 바람을 피웠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회사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주고. 왜? 저는 물었어요. 왜 그랬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이 차가웠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 말해. 넌 지루해. 지루해. 8년 동안 매일 똑같아. 밥 먹고, TV 보고, 자고. 지루해 죽겠어. 뭐라고? 수연이는 달라. 재밌어. 저는 멍해졌어요. 8년 동안 이 사람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을 바쳤는데. 지루하대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혼하자.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마치 밥 먹자처럼. 뭐라고? 이혼하자고. 수연이랑 결혼할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네가 바람 피워놓고 이혼하자고? 어차피 끝난 거잖아. 뭐가 끝났는데? 우리 사이. 진작 끝났잖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한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8년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유진이는? 저는 물었어요. 유진이. 저희 딸. 7살. 유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양육비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 중에 제일 무책임한 말. 이혼 안 해. 저는 말했어요. 네가 바람 피워놓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은아, 순순히 해. 안 그러면 복잡해져. 복잡해지면 어쩔 건데? 남편이 웃었어요. 싸늘하게. 너 돈 있어? 뭐? 변호사 쓸 돈 있냐고. 법적으로 싸우면 넌 불리해.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맞았어요. 저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남편이 집에서 살림하라고 해서 8년 동안 경력 단절. 통장에 있는 돈은 200만 원. 넌 이혼해봤자 가진 게 없어. 남편이 말했어요. 순순히 합의하면 2천만 원 줄게. 2천만 원. 8년에 2천만 원. 1년에 25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그걸로 새 출발해. 남편이 말했어요. 이게 최선이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 맞나? 결혼식 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사람 맞나? 싫어. 저는 말했어요. 이혼 안 해. 남편 눈이 차가워졌어요. 하은아, 잘 생각해. 이거 거절하면 후회해. 뭘 후회해? 넌 아무것도 못 받아. 저는 일어섰어요. 네가 바람 피웠잖아. 유책 배우자가 누군데? 증거 있어? 뭐? 증거 있냐고. 오늘 본 거? 사진 찍었어? 녹음했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남편이 웃었어요. 증거 없으면 소용없어?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당당한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걸려도 빠져나갈 준비. 3일 줄게. 남편이 말했어요. 3일 안에 대답해.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남편이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비가 계속 내렸어요.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유진아, 왜 앉아? 엄마 목소리 들렸어. 유진이가 다가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울었어? 아니, 안 울었어. 눈 빨개. 7살짜리가 다 알아요. 유진아, 엄마 괜찮아. 거짓말. 유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작은 팔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 아빠 나쁜 사람이야? 저는 유진이를 안고 울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유진이 옆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하면 저한테 뭐가 남지?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유진이 키울 능력도 없고, 근데 이혼 안 하면 남편은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해요.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하은아, 나야. 어머니, 오늘 집으로 와라. 할 말 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차가웠어요. 시댁에 갔어요. 유진이는 유치원에 맡기고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있었어요. 어제 본 여자, 최수연. 저는 멈췄어요. 이 여자는 왜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앉아, 하은아. 저는 앉지 않았어요. 왜 이 여자가 여기 있냐고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은아, 너도 알잖아. 도연이랑 수연이 사귄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요? 이제 정리해야지. 뭘 정리해요? 너랑 도연이 이혼해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너무 담담하게. 어머니, 바람핀 건 도연 씨예요. 알아. 근데 왜 제가 이혼해야 해요? 솔직히 말할게.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넌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돼. 수연이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야. 우리 회사가 요즘 힘들어. 수연이 아버지가 투자해주기로 했어. 저는 이해했어요. 돈 때문이구나. 옆에서 최수연이 웃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언니가 양보해줘요. 저랑 도연 씨는 진심이거든요. 양보할 수 없어요. 저는 말했어요. 최수연이 웃음을 거뒀어요. 언니, 좋게 말할 때 합의해요. 안 그러면 언니만 손해예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하은아, 합의금 5천만 원 줄게. 유진이 양육권 포기하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유진이요? 유진이는 우리가 키울게. 수연이가 키울 거야. 제 딸을 남한테 주라고요? 남이 아니야. 새엄마야. 미쳤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유진이는 절대 안 줘요. 이혼도 안 해요. 법정에서 봐요. 저는 시댁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데 최수연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한다는 건지.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결정했어? 안 해요. 남편이 저를 노려봤어요.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3일 후,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최수연도 같이. 이게 뭐예요? 남편이 서류를 던졌어요. 이혼 소장이야. 재판 이혼으로 갈 거야. 저는 서류를 읽었어요. 이혼 청구 사유 성격 차이, 혼인 파탄. 바람핀 건 안 써 있네요. 증거 없잖아. 최수연이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언니, 저 임신했어요. 저는 멈췄어요. 도연 씨 아이예요. 8주 됐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임신. 그러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 해요.
아이 낳기 전에 결혼해야 하거든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은아, 이제 알겠지? 이제 포기해. 어머니, 저 8년 동안. 그만해. 지겨워. 지겹대요. 8년이 지겹대요. 유진이는요? 유진이는 여기 놔두고 넌 혼자 나가. 저는 소리쳤어요. 안 돼요. 남편이 말했어요. 넌 유진이 키울 능력이 없어.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키울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유진이 데리고 나갈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데려가. 대신 돈은 한 푼도 안 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도연아, 유진이를. 엄마, 됐어. 전현이 유진이 데리고 나가면 얼마 못 가서 돌아올 거야. 돈이 없으면 절대 못 키울 거야. 남편이 웃었어요. 그때 유진이 받으면 돼. 저는 알았어요. 어차피 못 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짐 쌀게요. 방으로 갔어요. 유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유진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어디? 멀리. 짐을 쌌어요. 캐리어 2개.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손을 내밀었어요. 카드 줘. 내 명의잖아. 저는 지갑에서 카드 3장을 꺼냈어요. 현금은 200만 원 있어요. 그거 들고 가. 남편이 비웃었어요. 2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티나 보자. 저는 유진이 손을 잡았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은아, 후회하면 돌아와. 그때 유진이 받을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8월 오후. 햇빛이 뜨거웠어요. 저는 아파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200만 원, 캐리어 2개, 7살 딸. 이게 전부였어요. 엄마, 왜 안 가? 유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잠깐만, 유진아. 벤치에 앉았어요. 유진이를 안고 앉았어요.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그때 누가 다가왔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남자였어요. 40대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울고 계셨잖아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울었어요. 눈 빨개요. 남자가 웃었어요. 혹시 쫓겨나신 거예요? 캐리어 2개의 아이랑. 갈 곳 없어 보이셔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딱 그 꼴이었어요. 갈 곳 없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 이 근처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수상했어요.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도와준다고? 괜찮아요. 저희 갈게요. 캐리어를 끌고 걸어갔어요. 잠깐만요. 남자가 뛰어와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준호. JH 컨설팅 대표.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일자리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지? 오늘 밤 어디서 자지? 200만 원. 모텔 가면 하루에 5만 원. 40일. 40일 안에 뭔가 해야 해요. 저는 명함을 봤어요. 강준호. JH 컨설팅.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꺼냈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1번, 2번.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명함 주신 분이세요? 아, 네. 괜찮으세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유진이가 제 옆에서 캐리어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거의 다 졌어요. 저, 도움이 필요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처음이라서. 지금 어디세요? 아까 그 아파트 앞이요.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10분 후, 검은색 차가 멈췄어요. 아까 그 남자가 내렸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남자가 유진이를 봤어요. 애기 배고프겠다. 밥부터 먹을까요?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저, 돈이 별로 없어서 제가 살게요. 일단 드시고 얘기해요. 저는 고민했어요. 모르는 남자한테 밥을 얻어먹어도 되나? 근데 유진이가 배고프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못 먹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처 식당에 갔어요. 유진이가 배가 고팠는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걸 보고 저도 그제서야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남자가 물었어요. 실례지만 무슨 일이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웠어요. 근데 말 안 하면 도움을 못 받잖아요. 남편한테 쫓겨났어요.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더니 집에서 쫓아냈군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남자를 봤어요. 왜 저한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남자가 웃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긴장했어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건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와이프가 바람 피워서 저는 놀랐어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일자리가 필요해요. 저는 말했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일 해보셨어요? 결혼 전에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했어요. 마케팅이요? 네. 근데 8년 전이라 8년 경력 단절. 누가 써주겠어요? 저희 회사에서 일해볼래요? 남자가 말했어요. JH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회사예요. 저는 놀랐어요. 저를요? 경력 단절인데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다시 배우면 돼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의심이 들었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라고요. 남자가 명함을 다시 내밀었어요. 내일 회사로 오세요. 면접 볼게요.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모텔에 가려고요. 그러지 말고 저희 회사 기숙사 써요. 기숙사요? 네. 지방에서 온 직원들 쓰는 곳인데 빈 방 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불안하기도 했어요. 무슨 조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물었어요. 직접적으로. 남자가 웃었어요. 조건 없어요. 진짜로. 의심하시는 거 이해해요. 근데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유진이를 봤어요. 유진이가 졸고 있었어요. 배부르니까 졸린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잤어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근데 깨끗했어요. 유진이를 재우고 저도 누웠어요. 잠이 안 왔어요.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는 남편 있는 유부녀였는데 오늘은 쫓겨난 여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다시는 안 무너져요. 유진이 때문에라도. 다음 날 JH 컨설팅에 갔어요. 회사는 생각보다 컸어요. 직원이 10명 정도 있었어요. 강준호 대표실로 갔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면접이 시작됐어요. 8년 전에 마케팅 하셨다고요? 네. 화장품 회사에서요. 어떤 업무 하셨어요? 저는 8년 전 기억을 떠올렸어요. 마케팅 기획, 광고 집행, 시장 조사 다 해봤어요. 신입 때부터 대리까지. 왜 그만두셨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집에 있으라고 해서. 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워요. 경력이 좋은데.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까요. 바보 같았어요. 채용할게요. 강 대표가 말했어요. 계약직으로 6개월. 잘하면 정규직 전환. 저는 놀랐어요. 진짜요? 네. 월급은 250만 원. 어때요? 250만 원. 적은 돈이에요. 근데 지금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저는 그렇게 JH 컨설팅에 들어갔어요. 마케팅팀 계약직 쉽지 않았어요. 8년 동안 집에만 있었으니까요. 엑셀도 까먹었고 파워포인트도 까먹었어요. 회의 때 용어도 못 알아들었어요. 정 대리님, 이 자료 다시 해주세요. 팀장이 말했어요. 오타가 너무 많아요. 저는 밤새 자료를 고쳤어요. 유진이는 기숙사에서 혼자 잤어요. 유치원 끝나면 기숙사로 데려다 놓고 저는 야근하고. 엄마, 언제 와? 유진이가 전화로 물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가. 미안했어요. 유진이한테. 근데 일해야 했어요. 돈 벌어야 했어요. 이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엑셀도 다시 배웠어요. 파워포인트도요. 정 대리님, 요즘 많이 늘었네요. 팀장이 말했어요.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웃었어요.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하은이야? 네. 나야 도연이. 저는 멈췄어요. 남편. 아니, 전 남편. 왜요? 유진이 만나고 싶어서. 주말에 데리고 와. 얼굴 좀 보게. 저는 화가 났어요.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만나겠다고요? 유진이는 내 딸이야. 면접 교섭권 있어. 면접 교섭권. 법적으로 아빠도 아이 만날 권리가 있어요. 싫어요. 뭐? 유진이 안 데려갈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아, 좋게 말할 때 해. 법적으로 가면 넌 불리해. 또 그 말. 법적으로 불리해. 양육권 재판 곧 있어. 그때 보자.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양육권 재판. 그게 곧 있어요.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어떻게 싸우지? 퇴근하고 기숙사에 갔어요. 유진이가 TV 보고 있었어요. 유진아. 응, 엄마. 아빠 만나고 싶어?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싫어. 왜? 아빠가 엄마 울게 했잖아. 저는 유진이를 안았어요. 이 아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 유진아, 엄마가 지킬게. 뭘?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 저는 울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양육권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2주 후, 저는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만났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정하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왜요?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어요. 정하은 씨는 계약직이고 월급도 적고 법원이 양육 환경을 중요하게 봐요.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근데 장담 못해요. 저는 기숙사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유진이가 잠든 후에 유진이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 여자한테 유진이를 맡기면 어떡하지? 못 참아. 그건 못 참아. 저는 결심했어요. 뭐라도 해야 해. 재판 3일 전 강준호 대표가 저를 불렀어요. 정 대리님,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아, 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회사에서 개인 사정 말하기 싫었어요. 근데 강 대표가 말했어요. 양육권 재판이죠?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강 대표가 웃었어요. 인사팀에서 들었어요. 국선 변호사 신청하셨다고.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질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계약직이고 월급도 적고 상대방은 회사 운영하고 돈도 많고. 강 대표가 잠깐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요. 이혼 전문이에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제가 비용 내드릴게요. 저는 멈췄어요. 왜 거기까지요? 강 대표가 저를 봤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혼 재판 때 양육권 싸워서 졌어요. 저는 놀랐어요. 아이가 있으세요? 있었어요. 아들. 지금은 전처가 키워요. 강 대표 눈이 슬퍼 보였어요. 그때 좋은 변호사가 있었으면 달랐을 거예요. 저도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 대리님은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큰 도움이라 나중에 갚으세요. 성공하면. 강 대표가 웃었어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정 대리님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재판 당일 가정법원에 갔어요. 새 변호사가 옆에 있었어요. 김유진 변호사, 강 대표가 소개해준 사람, 반대편에 도연 씨가 앉아 있었어요. 옆에 최수연도 있었고요.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5개월. 저는 그 배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측 주장하세요. 판사가 말했어요. 도연 씨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 정하은은 양육 능력이 없습니다. 근거가 뭐죠? 현재 계약직으로 월급 250만 원. 불안정한 고용 상태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또한 피고는 아이를 회사 기숙사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입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 맞는 말이었어요. 반면 원고 이도연은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배우자 최수연이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최수연이 웃었어요. 저를 보면서 피고 측 반론하세요. 김유진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원고는 유책 배우자입니다. 유책요? 네.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했습니다. 도연 씨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무슨 증거요? 이건 원고 이도현과 최수연의 호텔 투숙 기록입니다.
1년 동안 23회. 도현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최수연 명의로 결제된 명품 구매 기록. 총 3천만 원.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또한 최수연은 임신 사실을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일 때 알았습니다. 이건 산부인과 진료 기록입니다. 첫 방문일이 피고가 쫓겨나기 2주 전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최수연이 임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무기로 저를 쫓아낸 거예요. 원고 측은 피고를 쫓아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런 사람한테 양육권을 줄 수 없습니다. 도현 씨가 소리쳤어요. 그건 날 줘야.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김 변호사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최수연의 전 직장 기록입니다. 저는 뭔지 몰랐어요. 최수연은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행동이요? 3년 전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 남성도 유부남이었고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그 남성과도 혼인 파탄을 일으켰고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수연 얼굴이 하얘졌어요. 최수연은 습관적으로 유부남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도현 씨가 최수연을 봤어요. 최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건 아니야. 도현 씨가 중얼거렸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잠정 휴정합니다. 30분 후에 재개합니다. 휴정 시간. 저는 김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이 증거들은 어디서? 강준호 대표님이 조사해 주셨어요. 저는 놀랐어요. 강 대표가요? 강 대표님이 탐정사무소에 의뢰했대요. 전 남편 조사하라고. 그래서 이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저는 멍했어요. 강 대표가 거기까지 해줬어요? 왜요? 30분 후. 재판이 재개됐어요. 양측 최종 진술하세요. 도현 씨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경제력이 있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외도를 했고 새 배우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아이를 직접 키워왔고 아이도 엄마를 원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가정조사관이 데리고 왔어요. 유진아, 누구랑 살고 싶어? 판사가 물었어요. 유진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엄마. 왜? 엄마가 좋아요. 아빠는 엄마 울게 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결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동 김유진의 양육권은 모 정하은에게 있다. 저는 멈췄어요. 이긴 거예요? 원고 이도연은 피고에게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겼어요. 저는 이겼어요. 눈물이 났어요. 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축하해요, 정하은 씨. 도연 씨가 소리쳤어요. 이건 불공평해.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세요. 도연 씨가 저를 노려봤어요. 넌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진이를 안았어요. 엄마, 이겼어? 응, 이겼어.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응, 같이 살 수 있어. 유진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법원을 나왔어요. 밖에서 강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강 대표님이 증거 수집해 주셨다고요. 아, 그거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강 대표가 웃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아이를 잃어본 사람이라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잘 사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유진이가 강 대표한테 말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강 대표가 웃었어요. 유진아, 엄마 잘 챙겨. 응.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집에 돌아와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유진이랑 둘이 치킨 시켜 먹으면서 엄마,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수 있어? 응. 아빠 안 와? 안 와. 유진이가 웃었어요. 좋아. 저도 웃었어요. 근데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 전화가 왔어요. JH 컨설팅이죠? 정하은이라는 직원 있어요? 인사팀 직원이 받았어요. 네, 있는데요.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인사팀 직원이 저한테 말했어요. 정 대리님, 이상한 전화 왔어요. 뭐라는데요? 정 대리님이 사기꾼이래요. 저는 멈췄어요. 사기꾼이요? 누가 그런 전화를 했지?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유진이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유진이 엄마세요? 유진이가 울고 있어요. 저는 뛰어갔어요. 유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유진아, 왜 울어? 아줌마가 나쁜 말 했어. 무슨 말? 유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아빠를 버렸대. 저는 멈췄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저도 몰라요. 낯선 여자가 와서 유진이한테 그러고 갔대요. 낯선 여자. 저는 알았어요. 최수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최수연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사소했어요. 회사에 악성 전화. 유치원에 찾아가서 유진이한테 이상한 말하기. 처음에 저는 참았어요. 신경 안 쓰려고 했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옆자리 동료한테 물었어요. 정 대리님, 이거 봤어요? 동료가 폰을 보여줬어요. 인스타그램이었어요. 누군가 계정을 만들었어요. 정하은의 진실이라는 계정.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 여자 정하은은 남편 버리고 딸 데리고 도망간 여자입니다. 남편 회사 돈 빼돌려서 도망갔습니다. 현재 JH 컨설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 조심하세요. 제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결혼식 때 사진. 유진이 사진도. 저는 손이 떨렸어요. 뭐야 이게.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저런 여자 최악이네. 남편 불쌍하다. 회사에서 자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도망간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돈도 빼돌린 적 없고요. 근데 사람들은 믿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회사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정 대리님, 이거 뭐예요? 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회사 이름이 나왔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전 남편이. 알아요. 근데 상황이 상황이니까.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지켜볼게요. 근데 조심하세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수군거리면서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같이 안 먹으려고 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왜 이래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유진이 엄마세요? 큰일 났어요. 뛰어갔어요. 유진이가 다쳤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뭐가 있었어요? 애들이 유진이를 밀었어요. 왜요? 선생님이 머뭇거렸어요. 애들이 유진이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인터넷에서 봤대요. 저는 멈췄어요. 그 인스타그램 글, 애들 부모가 본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말한 거예요. 유진이가 울었어요. 엄마, 나 친구 없어. 애들이 나 안 놀아줘. 저는 유진이를 안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야. 유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7살짜리가 저를 위로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집에 돌아와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고했어요. 허위 사실 유포라고. 근데 시간이 걸렸어요. 신고 처리에 2주. 그 사이에 글이 더 퍼졌어요. 회사에서 더 힘들어졌어요. 어느 날 인사팀에서 불렀어요. 정 대리님, 계약 갱신건이요. 네. 죄송한데 갱신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멈췄어요. 왜요? 회사 이미지 문제가 있어서요. 윗선에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6개월 계약이 끝나면 잘린다는 거예요. 2개월 남았어요. 저는 회사를 나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었어요. 그냥 비를 맞으면서 걸었어요. 왜 이래야 하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 쫓겨난 건 저인데, 바람핀 건 저쪽인데, 왜 제가 이렇게 당해야 하지? 집에 돌아왔어요. 유진이가 TV 보고 있었어요. 엄마, 비 맞았어? 응. 감기 걸리겠다. 유진이가 수건을 가져왔어요. 제 머리를 닦아줬어요. 엄마, 울었어? 아니, 눈 빨개. 7살짜리가 다 알아요. 저는 유진이를 안았어요. 유진아, 미안해. 뭐가? 엄마가 힘이 없어서.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힘내. 엄마 최고야. 저는 울었어요. 유진이 앞에서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유진이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울어도 돼, 엄마. 나 안 가. 그 말에 더 울었어요. 한참 후 전화가 왔어요. 강준호 대표였어요. 정 대리님, 저예요. 네. 들었어요. 계약 갱신 안 된다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강 대표님 잘못 아니에요. 강 대표가 말했어요. 정 대리님,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 기회가 올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쓸쓸하게. 기회가 올까요? 올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기회. 지금 저한테 뭐가 있지? 돈도 없고, 직장도 곧 잃고, 집도 없고, 유진이밖에 없어요. 근데 유진이가 있으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일어섰어요. 노트북을 켰어요. 뭐라도 해야 해요.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야 해요. 기회를. 저는 검색했어요. 1인 창업, 소자본 사업, 마케팅 프리랜서. 밤새 찾아봤어요. 유진이가 잠든 후에 날이 밝았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회사 잘리기 전에 내 사업을 시작하자. 회사를 나온 날 사업을 시작했어요. 마케팅 프리랜서, 1인 기업. 처음에는 일이 없었어요. 실적도 없고 포트폴리오도 없고
누가 저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저는 무료로 일했어요. 동네 가게들 찾아다니면서 사장님, 인스타그램 마케팅 해드릴게요. 무료로요. 무료로? 왜? 포트폴리오 만들려고요. 처음에는 거절당했어요. 필요 없어요. 인터넷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0군데 찾아다녔어요. 19군데가 거절했어요. 한 군데가 수락했어요. 동네 빵집이었어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빵집. 할머니, 인스타그램 해드릴게요. 그게 뭐야?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손님이 늘어요. 진짜? 저는 빵집 사진을 찍었어요. 예쁘게 보정해서 올렸어요. 해시태그도 달고. 한 달 후, 빵집 매출이 30% 늘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고마워. 얼마 줘야 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가 돈을 주셨어요. 30만 원. 이거라도 받아. 내가 해준 거잖아. 저는 울었어요. 30만 원. 처음 번 돈이었어요. 그 빵집이 입소문이 났어요. 동네 다른 가게들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정 사장님, 저희 가게도 해주세요. 일이 생겼어요. 조금씩. 처음에는 월 50만 원. 다음 달은 100만 원. 그 다음 달은 200만 원. 저는 밤새 일했어요. 유진이 재우고 새벽까지 일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제 힘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사무실을 냈어요. 작은 원룸 오피스, 월세 50만 원. 직원도 뽑았어요. 저처럼 경력 단절 여성. 대표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도 했는데요. 회사 이름을 지었어요. 유진 마케팅. 유진이 이름을 따서 유진이가 좋아했어요. 엄마, 내 이름이야. 응. 너 때문에 힘낼 수 있었거든. 1년이 지났어요. 유진 마케팅 직원이 5명이 됐어요. 월 매출 3천만 원. 작은 회사였지만 성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강준호 대표한테 연락했어요. 강 대표님, 그때 빌린 변호사 비용이요. 아, 그거요. 갚을게요. 강 대표가 웃었어요. 안 갚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꼭 갚고 싶어요. 저는 강 대표를 만나서 돈을 전했어요. 500만 원. 감사했어요. 진짜로. 정 대표님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강 대표가 말했어요. 정 대표님, 사업 확장할 생각 있으세요? 확장이요? 네. 저희 회사랑 협업하면 어때요? 저는 생각했어요. JH 컨설팅은 큰 회사예요. 거기랑 협업하면 일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좋아요. 해볼게요. 2년이 지났어요. 유진 마케팅 직원이 30명이 됐어요. 월 매출 3억 원. 저는 사무실을 넓혔어요. 강남에 사무실을 냈어요. 유진이는 10살이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엄마, 우리 이제 부자야? 부자까지는 아니야. 근데 예전보다 좋아졌지? 응, 많이 좋아졌어. 저는 집도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였지만 유진이랑 둘이 살기에 충분했어요. 3년이 지났어요. 유진 마케팅이 유진 컴퍼니로 바뀌었어요. 직원 100명, 연매출 100억. 저는 39살이 됐어요. 3년 전에 200만 원 들고 쫓겨났던 여자. 지금은 100억 회사 대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밤새 울면서 일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근데 버텼어요. 유진이 때문에.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익숙한 이름이 나왔어요. 중견기업 디산업 부도 위기. 디산업 도연 씨집 회사였어요. 저는 뉴스를 자세히 봤어요.
D산업은 최근 경영 악화로 부채 200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합병 대상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부도 위기, 인수합병.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3년 전, 도연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죠? 넌 아무것도 못해. 2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티나 보자. 저는 웃었어요. 200만 원. 그 돈으로 시작해서 지금 100억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신네 회사는 망해가고 있네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강준호 대표한테. 강 대표님, 저예요. 네, 정 대표님. D산업 인수권,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 야경이 반짝거렸어요. 3년. 지옥 같은 3년. 근데 이제 끝이 보여요. 도연 씨, 최수연, 시어머니, 다 갚아줄게요. 3년 동안 당한 거, D산업 인수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재무팀을 꾸렸어요. 강준호 대표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JH 컨설팅이 실사를 맡았어요. 정 대표님, D산업 상태가 심각해요. 강 대표가 말했어요. 부채가 200억인데 자산은 150억밖에 안 돼요. 적자가 50억이네요. 네. 근데 인수할 가치는 있어요. 왜요? D산업이 가진 기술력이 있어요. 건설 자재 쪽에서 특허가 몇 개 있거든요. 그거 살리면 되겠네요. 네. 인수 후에 구조 조정하면 흑자 전환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수 제안서 넣어요. 일주일 후 D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진 컴퍼니에서 인수 제안을 하셨다고요? 네.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미팅하고 싶다는데요. 저는 웃었어요. 드디어 미팅 날. 저는 정장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 3년 전에는 살 엄두도 못 냈던 옷. D산업 본사에 도착했어요. 로비에서 안내를 받았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D산업 경영진. 그리고 한쪽 끝에 도연 씨가 있었어요. 3년 만이었어요. 도연 씨가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어요. 하은아?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이 전무님. 전무. 도연 씨가 전무였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전무. 저는 테이블 반대편에 앉았어요. 우리 팀 사람들이랑 같이. D산업 대표가 말했어요. 도연 씨 아버지, 시아버지, 유진 컴퍼니 대표님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알아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은이?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시아버지가 말을 더듬었어요. 내가 유진 컴퍼니 대표야? 네. 그 100억짜리 회사? 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연 씨가 물었어요. 하은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저는 도연 씨를 봤어요. 3년 전보다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인수하러 왔어요. 뭐? D산업. 인수하러요. 도연 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에 놓았어요. 인수 제안서예요. 200억에 인수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200억? 네. 부채 포함해서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읽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뭔데? 경영진 전원 교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경영진 교체라니.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저는 웃었어요. 나가셔야죠.
도연 씨가 벌떡 일어섰어요. 아, 지금 장난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앉으세요, 이 전무님. 여기 회의 중이에요. 도연 씨가 멈칫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이라서 지금 내가 나한테 네, 제가요. 저는 일어섰어요. 도연 씨를 똑바로 봤어요. 3년 전에 뭐라고 했죠? 2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랬죠? 도연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억 회사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네 회사 사러 왔어요. 도연 씨 얼굴이 하얘졌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은아, 이건 좀. 회장님, 저는 시아버지를 봤어요. 3년 전에 뭐라고 하셨죠? 며느리 돌이 8년 동안 한 게 돌이라고요? 그리고 저 쫓아내셨죠. 새 며느리 드린다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새 며느리는 어디 있어요? 저는 물었어요. 도연 씨가 대답했어요. 이혼했어. 저는 놀랐어요. 이혼이요? 작년에 수연이가 도망갔어. 최수연이 도망갔대요. 왜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돈 들고 튀었어. 저는 웃었어요. 예상한 대로네요. 그녀는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한 거니까. 아이는요? 저는 물었어요. 최수연이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유산됐어.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말했어요. 인수 조건 변함없어요. 경영진 전원 교체.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은아, 제발. 이 회사는 우리 가족 전부야. 그러니까 팔아야죠. 부도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시아버지가 굳어졌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일주일 줄게요. 저는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도연 씨가 뛰어왔어요. 하은아, 잠깐.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말했어요. 할 말 없어요. 유진이는 잘 있어? 저는 멈췄어요. 유진이 이름이 나오니까 뒤돌아봤어요. 도연 씨가 서 있었어요. 초라해 보였어요. 유진이는 잘 있어요. 보고 싶어. 양육비 한 번도 안 줬잖아요. 도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그건 핑계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유진이 생일에도 크리스마스에도.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요? 도연 씨가 울었어요. 하은아, 미안해.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저는 돌아섰어요. 인수 결정하면 연락하세요. 저는 걸어갔어요. 뒤에서 도연 씨가 울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디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수 조건 수락합니다. 계약 당일 디산업 본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도연 씨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오늘부로 디산업은 유진 컴퍼니 자회사가 됩니다. 저는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어요. 하은아, 부탁이 있어. 뭐요? 직원들은 봐줘. 걔들은 잘못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들은 안 건드려요. 구조조정은 경영진만.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가 다가왔어요. 하은아, 저는 봤어요. 유진이 만나게 해줘. 제발.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유진이, 지금 10살. 유진이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말했어요. 유진이가 만나고 싶다면 연락할게요.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저는 디산업을 나왔어요. 밖에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타면서 생각했어요. 3년 전 200만 원 들고 쫓겨났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왔어요. 제 힘으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어머니, 그 사람을 만나야 해요.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디산업 인수 후 며칠 뒤 시어머니가 연락해 왔어요. 하은아, 나야. 네, 어머니. 얼굴 좀 보자. 저는 망설였어요. 만나야 하나? 근데 궁금했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가요? 우리 집으로 와. 시댁집. 3년 만에 가봤어요. 집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깔끔했는데 지금은 어두웠어요.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늙었어요. 3년 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오랜만이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3년 만이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많이 변했네. 예뻐졌어. 돈 많이 벌었다며? 네.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쓸쓸하게. 우리 회사 인수했다며? 네. 도연이랑 남편 쫓아냈다며? 경영진 교체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3년 전에 내가 너 쫓아냈잖아. 네. 수연이 데려온다고. 걔 아버지가 돈 있다고. 그래서 너를 버렸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수연이가 사기꾼이었어. 알아요. 걔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작은 하청업체 사장이었어. 빚만 잔뜩 있었고 저는 듣고 있었어요. 수연이는 우리 집 돈만 빼먹고 도망갔어. 도연이한테 받은 카드로 명품 사고 여행 가고 임신도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어. 유산됐다고 하더니 병원 기록도 없더라. 저는 놀랐어요. 임신도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년한테 속았어.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그런 년 때문에 너를 쫓아냈어. 저는 차를 마셨어요. 담담하게. 어머니. 응. 저한테 왜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8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밥했어요. 시아버지 약 챙기고, 어머니 건강 챙기고, 도연 씨 회사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렇게 8년을 살았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무시했어요?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너처럼 착한 며느리가 없었는데. 내가 바보였어.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하은아, 용서해줘.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3년 전,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넌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돼. 8년 동안 애 하나 낳은 것밖에 없잖아. 수연이가 더 나아. 그 말들이 생각났어요. 어머니, 저는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용서는 못해요. 하은아,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유진이가 유치원에서 따돌림 당했어요. 어머니네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최수연이 인스타그램에 거짓말 올려서 밤마다 울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그거 다 어머니네 때문이에요. 용서는 못해요.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멈췄어요. 한 가지는 할게요. 시어머니가 올려다봤어요. 도연 씨 아버지, 시아버지요. 응, 병원비 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폐암 3기라는 거 디산업 인수하면서 조사했을 때 알았어요. 회사 팔아도 빚 갚으면 병원비 없잖아요. 제가 낼게요.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왜, 왜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했어요. 왜일까? 시아버지는 저한테 나쁘게 안 했어요. 무시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나 도연 씨처럼 저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소극적이었어요. 저를 편들지도 않았지만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비는 낼게요. 그것만. 저는 문을 열었어요. 하은아.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저는 뒤돌아봤어요. 고마워. 진심으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날이 어두웠어요. 별이 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끝났어요. 3년. 지옥 같은 3년. 복수했어요. 시댁회사 인수했고, 도연 씨 쫓아냈고,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허무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유진이가 숙제하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 할머니 집. 유진이가 멈췄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응. 유진이가 저를 봤어요. 왜? 그냥 볼 일 있어서. 유진이가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힘들었어? 아니. 거짓말. 눈 빨개. 10살이 됐어도 다 알아요. 유진아. 응. 아빠가 보고 싶대. 유진이가 멈췄어요. 아빠? 응. 만나고 싶다고 했어. 유진이가 생각했어요. 한참 동안. 싫어. 저는 유진이를 봤어요. 왜? 아빠가 엄마 울게 했잖아. 3년 동안 연락도 안 했잖아. 그런 사람 왜 만나? 유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 저는 유진이를 안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유진아. 엄마가 왜 고마워? 그냥 있어줘서. 유진이가 웃었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는 유진이를 꼭 안았어요. 3년 전 200만 원 들고 쫓겨났을 때 저한테 있는 건 유진이 뿐이었어요. 지금은요. 회사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유진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거렸어요. 3년 전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넌 아무것도 못해. 2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티나 보자. 3년이 지났어요. 저는 100억 회사 대표가 됐어요. 시댁 회사를 인수했어요. 남편을 쫓아냈어요.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게 했어요. 버텼어요. 저는 혼잣말했어요. 200만 원으로. 유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무것도. 저는 웃었어요. 내일도 바빠요. 회사 일도 많고, 유진이 학교 행사도 있고, 근데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유진이가 있으니까, 제 힘으로 일어섰으니까. 저는 유진이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내일 뭐 먹고 싶어? 치킨. 또 치킨? 치킨 좋아. 저는 웃었어요. 알았어. 내일 치킨 먹자.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쫓겨났던 여자, 다시 일어선 여자. 유진이 엄마, 100억 회사 대표?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무섭지 않아요. 유진이가 있으니까.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어요. 엄마, 응, 엄마 최고야. 저는 웃었어요. 응, 우리 유진이도 최고야.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